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요 자원관리 능력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냐면요 일정한 자원, 시간, 뭐 예산, 인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고르라는 문제가 주로 등장을 하고요. 그 이외에 약간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문제들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신 후에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살짝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는 여러분 쉽게 풀린다, 오래 걸린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좀 빨리 구분이 돼야 돼요. 얘는 그래도 자원관리 능력에서 좀 빠른 문제네, 얘는 자원관리에서 진짜 오래 걸리는 문제네, 이런 거를 구분을 빨리 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장에서 접근하실 때 이런 문제는 접근하고 얘는 최고 마지막에 접근할래, 이런 뭐랄까요? 분류가 조금 일어나야지 여러분 문제 풀 때 좀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어차피 여기 나와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문제는 흔히 말하는 절대 먼저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맨 마지막에 접근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되실 겁니다. 자원관리 능력 파트에 여러분 그런 문제 나온다면 항상 마지막에 놓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래요. 네,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간 낭비 요인 중 내적인 낭비 요인을 찾아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인이 내적인 거를 찾아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무 작고 긴 회의를 한다, 내적 같진 않죠. 외적인 요인일 거고요. 예상 밖의 방문자가 너무 많다, 역시 내적은 아니에요. 회의나 미팅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하다, 낮죠, 내적인 낭비의 요인이요. 주위에 소음이 심하대요. 주의니까 역시 내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할 일을 다 끝내두지 않고 남겨둡니다. 내적인 요인 많죠. 화목하지 못한 집안 환경이 신경 쓰인대요. 내적인 요인 같지만 역시 외부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외부에서 오는 개념이죠.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스스로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적인 낭비의 요인을 찾아보세요 하면 다마사 이렇게 될 겁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바 때문에 살짝 고민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다마사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네. 뭐 해석을 보시면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어찌 보면 문제 풀어보는 그런 형향으로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쪽과 이쪽을 구분 짓자라는 개념으로 보자면요. 안과 밖을 구분 짓자라는 개념을 보면 나에게서 파생되는 요인, 나 이외의 것에 파생되는 요인,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쉽게 골라질 겁니다. 바가 조금 헷갈리긴 할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인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의 낭비 요소를 4가지로 분류한 것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비계획적 행동, 편리성 추구, 그 다음에 노하우 부족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원의 낭비 요소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 해석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1번이 들어가면 맞을까요? 자원에 대한 인식 부재가 자원의 낭비 요소. 어우, 괜찮은 말이죠. NCS 영역 부재, 네, 흔히 말하는 헛소리입니다. 그죠? 네. 인적 요소 부적절 그랬는데요. 인적 요소로만 뭐랄까요? 너무 국한시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비계획적 행동, 편리성 추구, 노하우 부족, 인적 요소 부적절.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인적 요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원 관리에서요. 인적 요소 뭐 예산 관리 뭐 별거 다 있어요. 시간 관리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로만 치우쳐져 있는 게 조금 그러네요. 타당성 저하, 예측 가능성 하락. 예측 가능성 하락은 여러분 뭘까요? 네, 예측을 하는데 자원을 쓰는데 예측 가능하는데 하락했다. 네, 뭐 그런. 얘도 뭐 나쁘진 않은 말이긴 한데요. 네.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원에 대한 인식 부재가 그나마 가장 적절한 답 같죠, 여러분? 그래서 뉘앙스적으로 또 풀어주시는 문제네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1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직장일에 치여서 개인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래요. 벌써 답이 딱 보이지 않나요? 워커홀릭이죠, 여러분. 실제 일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 관리를 적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워커홀릭에 대한 내용이고요. 스테이케이션, 매신형 과목, 직장살이, 칠러니맨,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해석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이런 내용들이 뭐냐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답안지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외워두셔야 될 건 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야예요, 여러분. 외워야 되는 약간의 그런 분야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에서 내부 규정의 일부래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제시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여기를 읽지 않고 보는 거예요. 출장비를 받고 출장을 간 직원은 출장에서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에도 연장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장비로 받고 갔으면 출장지에서는 연장 근무를 해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못 받는데요.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알아요. 그죠? 휴일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미리 상관에게 근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휴일에 출근하면 된다. 여러분, 내가 휴일에 출근하고 싶어요 해서 쓰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휴일에 일을 해야 돼. 누가 나올래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휴일에도 출근하겠습니다 했을 때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막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애매한 내용이고요. 3직급 이상 직원의 기본 연봉 인상에는 근무평등 성장이 반영되는 건 앞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기본 연봉 조정일은 매년 6월 16일 또는 12월 16일이다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직무급의 지급 기준 따로 정한다라고도 역시 봐야 알아요. 봐야 아는 것들은 여러분 이제 골라가는 거죠. 타겟이 훨씬 쉬워요. 출장비를 받고 쭉 봤을 때 여러분 출장비를 받고 출장비의 지불을 받는 자는 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연장 근무할 땐 연장 근무, 휴일 근무할 땐 휴일 근무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이건요. 휴일에 근무를 원하는 자는요, 미리 그 근무 명령서에 의하여 수명한 후, 수명이라는 거는 명령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명령을 받고 하는 건데 역시 여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맞는 거죠.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엔요, 3직급 이상 직원의 기본 연봉 이상에는 근무 평정 성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3직급 여기 딱 나와 있죠. 기본 연봉은 근무 평정 성적을 반영해서 누적직으로 차등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기본 연봉 조정일은 매년 6월 16일 또는 12월 16일입니다. 기본 연봉의 계산 기간은 6월 16일부터나 전년도 12월 16일부터 또는 이라는 수가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맞는 말이고요. 직무급의 지급 기준 따로 정합니다. 직무급 여기 있죠. 직무 등급을 구분해 지급하면 따로 정합니다. 그죠? 보고 나서 결정 짓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연봉 등급이 20등급인 5직급 직원이 휴일 하루 동안 근무했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요. 20등급이라고 합니다. 20등급의 5직급이에요. 네. 여기죠, 여러분. 그죠? 그럼 3,942만 원이 연봉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연봉 금액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휴가 보상금인가요? 야간 수당인가요? 휴일 근무 수당이 1시간 단가라고 계산해야 되나요? 지금 몇 시간 근무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휴가 보상금의 1일 보상액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1시간이나 했다 그랬으면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계산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요걸 여러분 휴일 근무 수당에 8.8시간 근무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안 돼요.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통째로 보냈다 이 내용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에다가 여러분 12분의 1을 곱하고요. 그래야지 월 통상임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월급 개념이 나올 거고 여기에 209분의 0.5를 곱하고 8 곱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답이 여러분 답이에요. 알겠죠? 그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요. 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전체 투입 비용이 50% 감소했대요. 그러면 개선 전에 들어왔던 이 돈에서 이쪽의 돈이 여러분 50% 감소한 금액이 나오면 되니까 거기에 맞는 기호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이 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10,000원이고요. 여기 다 더하면 8만원, 8,000원에 2,000원이니까 2만원 들었거든요. 그럼 2만원인데 투입 비용이 50% 감소했대요. 그럼 2만원에 반이 됐다는 소리가 10,000원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를 10,000원을 맞추려면 여기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4,000원. 여기도 4,000원. 4,000원과 4,000원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2,000원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값은 2,000원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K워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댐과 기준 저수량에 닿은 대응 단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댐 아예 쓸모없는 거고요. 이렇대요. 네, 이렇대요. 아예 쓸모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읽고 보는 거예요. 표에 제시된 각 댐의 저수량은 2015년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한 날 측정한 것이래요. 정상 공급 환원 저수량 대비 대응 단계가 주의에 해당하는 댐은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네. 자, 뭐냐면요, 여러분. 주의가 나왔는데 정상 공급 환원 저수량이 951.7이에요. 그럼 951.7부터 관심이라고 밝힌 여기 체크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951.7이 정상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792.6까지가 주의 단계예요. 아, 관심 단계군요. 네. 그죠? 여기까지가 관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컷이에요, 컷. 관심의 컷. 주의의 컷 하면요. 713 여기까지가 컷입니다. 여기가 주의 단계예요. 우리가 1등급, 2등급 셌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해되셨죠? 그 내용만 보시면 주의에 해당하는 댐은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댐은 어디입니까? 요것보다 요거 사이.
그럼 여러분 이거 다 볼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나와 있는 게 5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5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주댐을 한번 보는 거죠. 충주댐을 봤더니 정상은 951.17인데요. 지금 저수량이 953.17이래요. 얘가 요 사이에 있느냐 요겁니다. 아니죠. 네. 안동댐 얘가 요 사이에 있느냐 이거예요.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주의 단계가 맞아요. 용담댐은요 289점이면 여기는 아니죠. 네. 부안댐도 29인데 네 아니에요. 장흥댐은 28.1인데 요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답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 2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해석해보죠. 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시된 모든 댐의 저수량이 제시된 수치에서 동일하게 15제곱, 네, 아무튼 3제곱씩 늘어났대요. 여기 15씩 다 늘어났대요. 가정할 경우 대응 단계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시해야 되는 댐은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파란색은 여러분, 어찌 보면 관심이래요. 그러니까 15 늘었을 때 관심이 되는 걸 구하세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심이 된다? 관심이란 소리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 사이란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91.7부터 요 사이. 네. 요 사이에 해당하느냐 이건데 더하기 15를 했을 때. 알겠나요? 네. 해놓고 지금 보면 또 여러분 이거 다 봐야 될 필요는 없고요. 충주 안동댐에서 충주만 딱 봐도요. 충주는 어차피 여기다 15를 더해줘도 어차피 정상 환원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절대로 관심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충주는 아닙니다. 그럼 충주 들어간 건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엔요. 합천하고 밀양이 있는데 합천하고 밀양 여기 두 개죠 여러분. 여기다 15를 더하고 15를 더할 건데 둘 다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212.25 여기다 15를 더하면 216이 되니까 정상환원 넘어갔죠. 여기는 이미 넘어 있고요. 얘네들도 답이 안 돼요. 지워주세요. 하나만 아니어도 아니니까 여러분 쉽게 고르실 수 있어요. 대청하고 주함입니다. 대청하고 주함인데요. 얘는 여기 상태를 봤더니 15를 더했을 때 아직 여기를 못 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주함도 여러분 여기다 15를 더해봤을 때 여기다 15 더해봤을 때 205잖아요. 205면 226, 204 그 사이 정확히 맞잖아요. 얘도 맞네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분 대청하고 주함이라고 잡아주시는 게 맞겠네요. 나머지는 보나마나 맞겠죠. 뭐 틀리겠죠. 그죠? 부안댐, 보령댐 나왔는데요. 부안하고 보령 이렇게 나왔어요. 29점인데 이미 넘어 있어요. 여기 넘어 있고요. 보령댐은 30.3이 정상인데 15를 더했기 때문에 42이기 때문에 넘어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얘도 안 되니까 안 돼요. 자, 용담하고 장흥입니다. 장흥은 28.1인데 15를 더해주면 그죠? 훨씬 넘어가니까 얘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봐도 정상 환원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이미 아닌 거니까 답을 제거하기는 쉬울 겁니다.